지금 시간은 9시 10분 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제가 매매에 집중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원자재 전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동영상 내보냈었지만은 서부 텍사스유 지금 현재는 제가 포지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리를 했고요. 레버리지로 가든 인버스로 가든 모든 포지션이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추세 매매를 따라가는 도중에 어떤 목표 지점을 세우려고 했을 때 12시간 봉 상에서 흔히들 지난번 고점을 타겟으로 하는데요. 12시간 봉 보면은 지난 12월 초순에 고점이 83불 말입니다. 정확히는 83불 73, 12월 1일이요. 하지만 여기를 목표로 할 바에는 그 다음 저항 지점을 가는 게 낫지요. 좀 기다리더라도 만약에 저항선을 어떤 목표로 해가지고 12시간 봉상에서 어떤 타겟을 잡을 때 이렇게 십자형이나 플러스 십자형이나 이 본봉 위주로 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12시간 봉에서 고점 타겟을 잡는다고 할 때 본봉 위주로 해가지고 여기 십자형 나타나는 지점 직전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가 81불 70입니다. 81불 70 타겟으로 해서 일단 나오는 것이 적정한 지점입니다. 적절한 위치이고요. 위에 이 고점 목표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81불 70 터치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서부 텍사스유 바닥으로 보고 있는 70지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재 추세를 따라가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반전 매매 하시는 분도 있고 반전 매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점을 잡을 때 특히 타점 이렇게 꼬리 길게 늘어뜨린 지점보다는 본봉 위주로 타점을 잡는 게 낫지요. 타점도 마찬가지로 본봉 위주로 해가지고 저항이나 지지 걸리는 특히 이렇게 십자형 나타나는 지점들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도중이라면 여러 지지선이 있죠. 대표적으로 77지점 그리고 74지점 대략적으로 한 15분 정도 지났고요. 서부 텍사스유 현재 80불 55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숏 들어갔던 거 다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까지 레버리지 끌고 가던 것도 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현재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서부 텍사스유 가격대를 90불 가까이 잡는다고 해도 지금 현 위치는 한번 관망해 볼 만한 위치죠. 12시간 봉으로 봐서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랐고요. 오늘 많이 올라갔을 때 대략적으로 한 82불 한 중반까지 갔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난번 12월 초순 고점하고 비교해 봐도 단기 고점하고 비교해 봐도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에서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82불 중반 터치하고 많이 올라갔을 때 83불 70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번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목표 지점을 잡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70불 바닥으로 보고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분들은 요 80불 현재 요 80불 지점에서 레버리지도 잡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70불 바닥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꼭지점 가장 높게 올라가는 점을 90불 정도로 잡는다고 했을 때 내로 그 포지션을 가지고 90불 때까지 또 기다린다. 상당히 위험하죠. 제가 제 매매 스타일을 분할 매매를 잡는 이유가 위험을 분산시키고 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불 때 어느 지점에서 잡았던 레버리지를 갖고 그대로 90불 때까지 간다. 어느 순간에 90불 때가 되는 날이 오겠죠.
뭐 다음 달에 오든 늦어도 뭐 하순에 오든 뭐 그런 식으로 오겠지만은 과연 그런 식으로 존버해서 목표 지점에 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생각을 해봐야죠. 동영상에서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타점, 기다리는 타점을 또 얘기한 이유가 뭐 진입하는 타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목표 지점도 중요하죠. 어떤 분의 경우에 뭐 70불 때 어디서 잡아서 레버리지를 올라갔을 때 WTI 지난번 요 고점을 목표로 해서 기다리는 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뭐 지난번 단기 고점 요 83불 70대 기다려서 목표 지점에 가면은 좋지요. 하지만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성공 가능성으로 봤을 때 요 지난번 요 꼬리 긴 꼭대기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십자형 나타나는 지점, 이렇게 플러스형 나타나는 지점, 저항 지점이 모여 있는 이 몸통 위주로 해가지고 몸통에서 기다리는 것이 합당하죠. 지지점하고 저항점을 자세하게 살펴만 봐도 그 타점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버스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렇게 80불, 70대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인버스 타신 분 있을 겁니다. 인버스 타고 내려갈 때 그 목표 지점을 어디로 잡냐면 당연히 그 다음 지지점 잡는 경우도 있고 또 다음 지지점 잡아도 되지요. 1차 1차 지지점 잡을 수도 있고 뭐 2차 지지점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는 바닥 가까이 뭐 잡을 수도 있죠. 뭐 3차 각자가 이렇게 목표 지점을 설정할 때 분할 매매를 해서 뭐 일부 나오고 또 그 다음 지지점 기다려서 또 일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지점을 설정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버리지로 올라갈 때도 뭐 마찬가지 지지점이 어차피 저항 지점 되는 거니까 각각의 저항 지점에서 또 분할 매매하면서 나오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올라갈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몰랐을 때 제가 제 나름대로 관점에서 뭐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93불을 목표로 한다. 이게 최종 목표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요 93불까지 가기 직전까지 분할 매매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93불에 도달하면 가장 좋죠. 요 단기 고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은 요 단기 고점 12시간봉으로 보면은 요 지점이 가장 높게 올라간 지점이죠. 이 지점이 단기 고점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단기 고점 지대. 이 지점을 타겟으로 해서 목표 지점을 잡는 건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분할 매매를 실현시키려고 할 때는 당연히 요 지점보다는 아래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야죠. 목표 실현 지점을 특히 이렇게 몸통이 모여 있는 지점, 몸통이 모여 있는 지점에서 잡는데 특히 이렇게 십자형이 나타나고 있는 그 지점 직전이 가장 좋습니다. 결국 제가 그래서 어저께 여기 81불, 70대가 괜찮은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만약에 이렇게 꼭대기, 꼬리 위에서 목표를 잡는다면 그 다음 저항 지점으로 가서 기다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요 단기 고점을 목표로 삼고서 기다리다가 이제 저한테 문의가 오지요. 단기 고점을 설정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오지 않고 저번에도 오지 않고 뭐 언제 오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데 이런 지지점과 저항점을 활용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리면 이 지지점과 저항점은 확실히 알아도 요 매매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항 지점이 있죠. 이 저항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또 지지점을 하나 잡겠습니다. 저항 지점하고 이렇게 지지점이 있을 때 보통
올라가는 도중에 반전 매매를 해가지고 어떤 목표 지점을 잡을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은 요 저항선이 완전히 뚫리고 나서는 잡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완전히 뚫리고 있을 때 요 꼭대기 지점에서 잡았다. 그 다음 저항선에서 잡아야죠. 인버스를 잡을 때는 이게 저항 지점 직전에서 잡는 게 낫죠. 아니면 저항 지점에서 정확히 잡든지. 이 저항 지점, 특히 이렇게 십자형 나타나는 지점들, 몸통 위주로 이렇게 저항선이 형성돼 있을 때, 이 저항선을 완전히 뚫을 때 인버스 잡는 것이 아니고, 저항선이 뚫리기 직전이나 아니면 이 노란선 몸통에 가까울수록 인버스 잡을 때 유리합니다. 또 반대로 지지선에서 레버리지를 잡을 때, 지금 지지선이죠. 지지선이 이렇게 있을 때, 지지선이 뭐 여러 군데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뭐 72불, 뭐 73불 요 사이에서 잡는다 했을 때,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경우는 반전 매매 경우입니다. 반전 매매 경우. 이렇게 내려와서 지지선을 건드릴 때, 마찬가지로 지지선을 완전히 뚫었다. 그 다음 지지선에서 기다리는 게 낫죠. 요 지점, 70불 가까이. 차라리 요 지점에서 기다려서 저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나, 요 지점에서 기다려서 반전을 노려서 다시 올라가는. 그렇지 않고, 요 지지선이 완전히 뚫리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레버리지를 잡으면은 대부분 여기까지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아는 지인분이 연락이 오죠. 요번에 잡았는데 계속적으로 물리고 있다. 근데 이렇게 물리면은 그 다음 지지선에서 또 잡는 것이 아니고 거리 간격을 줘야죠. 문제는 이렇게 일찍 잡고서 또 지지선, 그 다음 지지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또 중간에서 또 물타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물린 부분이 더 크게 물리게 되죠. 이 원리만 잘 이해를 해도 물타기 하는 시점이든 어떤 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든 목표 지점을 생각하든 지금의 이 원리만 잘 파악을 해도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덜 물리고 들어가는 위치가 명확해집니다. 시간은 10시 24분 되고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 3시간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조금씩 제가 레버리지 3불 40대에서 진입을 했었는데, 요 밑에 라인 3불 33에서 본격 진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아마 네,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잘하면 되겠네요. 3시간 봉상으로도 거의 뭐 터치를 할 뻔 했는데 한번 30분 봉으로 보죠. 네, 밑에 이 파란 선, 파란 선이 제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3불 33인데요, 현물가로. 1차 레버리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그전에는 제가 조금씩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단타로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3불 33 터치하면은 본격적으로 레버리지 1차 진입을 시도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세팅을 제가 다시 3시간 봉으로 가서 요 지점에서 제가 대략 1월 5일날 1월 5일날 세팅한 겁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3불 33에 레버리지 진입하려고 마음 먹고 지금 일부는 제가 조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하다 아까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다리다가 이제 어느 지점에서 진입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뭐 그 전에 조금씩 매집하는 것은 뭐 괜찮은데, 본격적인 진입을 할 때는 어느 한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낫죠. 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요. 대략적으로 요 3불 30대 지금 오늘 천연가스 상당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3불 40대에서 3불 50대 횡보하면서 그려오다가
횡보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오늘 결국은 3불 30대 가까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번 여러 가지 매매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살펴보면요. 12시간 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천연가스 계속해서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요 저번 주하고 지난주 비교해 보면은 계속적으로 요 3불 40, 50 계속 횡보장 이어가다가 결국 오늘 조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1월 5일 날 요 지점에서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3불 대략적으로 33지점 현물가 3불 33에서 지금 아마 조금씩 잡히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3불 33 기점을 해가지고 레버리지 1차 진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마음 먹었었기 때문에요. 물론 요 지점으로 해서 한 차례 더 떨어져서 2불 때 뭐 터치할 수도 있죠. 어느 누구도 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내려오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면서 횡보장 이어가다가 어느 정도 지난번 저점을 터치하고 3불 30대 가까이 내려오면은 어느 정도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1차 진입하기는 나쁘지 않은 그런 지점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3불 30대에서 레버리지 조금씩 매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차로 보통 제가 목표로 하는 종목에서 한 30% 정도 매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오늘 3불로 33 이하로 내려간다면 뭐 완전한 1차 진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히 뭐 뚫지는 못했는데 3불 33 지점에서 일단은 1차 진입을 하고서 이번 1월 말 뭐 2월까지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매를 할 때 항상 확신을 해서 뭐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절반씩 저 같은 경우는 3분의 1씩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1차에서부터 3차까지 하여튼 진행을 하면서 하여튼 레버리지를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천연가스도 만약에 3불 33이 완전히 뚫려 가지고 3불 초반까지 밀릴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3불 직전까지 밀린다. 뭐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 2차 진입은 뭐 2불 말에서 하는 게 좋죠. 뭐 구태여 쫓아가면서 계속적으로 3불 뭐 10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거리 간격을 좁은 데서 하는 것보다는 뭐 2불 90대든 그 다음 저항선 밑에서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되도록이면 2차나 3차는 최대한 거리를 넓혀서 진입을 하는 것이 나중에 평단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만약에 오늘 1차로 3불 33 들어간다면은 뭐 조금 반등이 나오면 또 일부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분할 매매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뭐 중장기로 보면은 뭐 3불 초반 정도면은 뭐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뭐 이렇게 오랫동안 중장기를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진 않지만은 하다못해 가을이나 겨울까지 대비해서 뭐 3불 정도까지 평단가 유지하면은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지금 3불 초반에 하여튼 평단가 맞춰가지고 일부는 좀 길게 좀 끌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